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석세스 에이징입니다. 저자는 데니얼 레비틴이고요. 인지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이고 주요 저서로는 정리하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노화란 무엇인가요? 그럼 저렇게는 늙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 예전보다 멍청해지는 것, 또 몸이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는 것, 질병에 갇히는 것,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것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설명을 주는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노화와 개인차, 성격과 노화, 노화와 기억력, 노화와 인지능력, 지능, 행복, 노화의 사회적인 요인, 또 통증, 수면, 식습관, 두뇌와 신체 건강, 인지 양상을 위한 전략이라든지 생체 리듬,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바람직한 노화는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동기, 수많은 요인의 융합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개인 습관의 변화입니다. 물론 아동기가 바람직한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면 틀림없지만 이 책에서는 그것보다는 환경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개인의 습관의 변화가 바람직한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격은 바람직한 노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성격이 별로인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동기 성격 특질로도 40년 뒤에 그 아동의 지질 수치, 혈당, 허리둘레, 수명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동기의 성격 특질이 성인 그리고 노화가 됐을 때 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연구는 이러했는데 그 뒤로는 이런 반박의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면 퍼스널리티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기질과는 좀 다른 의미죠. 보통 우리는 기질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 기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유전적인 구성이 전적으로 기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장 환경에 따라 성격은 변화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합니다. 또 노화 과정에서도 성격 특질은 75%가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나는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바람직한 노화로 가기 위해 성격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타고나기도 했고 또 바꾸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는 것이 성격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유전자는 가장 대략적인 사항만 설정한 인생 대본이고요. 우리는 문화와 기회, 환경에 반응하며 즉흥적인 연기를 펼치고 어떤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어떤 유전자는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성격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레비트는 생활방식 코치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호기심, 개방성, 관계성, 성실성, 그리고 건강한 습관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사업, 예술활동 같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방성과 호기심은 건강 증진과 장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활동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유연성을 보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적인 활기와 명민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고요.
역할 모델로서 103세의 100m 달리기의 금메달을 따는 호킨스 할머니라든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리스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바른 체형을 유지하고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잠을 잘 자고 운동과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기진맥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엇도 나를 멈추게 하진 않을 겁니다. 나는 독립적이고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일,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좋아요. 네. 앞서 말한 코치 원칙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신 것 같습니다. 기억력 쇠퇴로 고민하고 불안하신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불안한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인가요? 기억 체계에서 5가지 기억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 공간 기억, 그리고 어느 쪽으로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는지에 대한 절차 기억, 30초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단기 기억, 의식하지 않은 채 알고 있는 정보들, 자판을 보지 않고 타자를 치는 것과 같은 안목 기억, 그리고 외형 기억이 있습니다. 외형 기억은 경험과 사실을 의식적으로 상기한 정보라고 하는데요. 첫 키스의 기억이나 21살 생일 파티, 그리고 오늘 아침의 기상시간과 같은 일화 기억이 있고요. 4 더하기 3은 7이다와 같은 그냥 아는 지식, 그런 의미 기억도 외형 기억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쇠퇴된 기억은 어떤 기억인가요? 단기 기억 오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복도 벽장 앞에 서 있다. 뭔가를 찾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단기 기억의 저장 능력은 2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30세 이후의 단기 기억 저장 능력은 감소하지만 이는 20대에도 70대에도 모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불길한 뇌세퇴의 징후가 아니고 정상적인 발달 궤적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 체계는 쉽게 방해받고 중단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생각, 누군가의 질문, 또 전화 벨소리 등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라도 단기 기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죠. 단기 기억의 향상을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하면 된다. 우리는 현 상태에 안주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기억의 내구성과 정확성, 단기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주의 네트워크 훈련,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대신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하도록 해보세요. 사소한 것들도 목록에 적어 놓습니다. 스마트폰 일정에 약 먹을 시간, 병원 예약 시간, 샤워하는 시간, 손주들 방문 시간에 맞춰 옷 갈아입기, 15분 뒤 의사에게 전화하기 등 사소한 것들도 등록을 해보라 합니다. 무엇을 잊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날려버릴 수 있고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외형 기억의 손상은 왜 일어날까? 첫 키스의 기억도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인지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모르는 기억 상실의 88세 노인. 그런데 여전히 포크를 사용하고 책을 읽을 줄 알고 입맛 돋우는 음식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외형 기억의 손상은 해마와 내축두엽의 손상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뇌구조는 안목 기억보다는 외형 기억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서 이러한 일화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의 왜곡에 대해 기억은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받고 편집이 됩니다. 또 기억은 회상할 때 덧칠한 새로운 정보로 다시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은 쉽게 무너지며 연구 정보 저장소를 지우거나 덮어 써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자서전적인 기억은 우리의 자아의식,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느낌과 그 경험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요. 목표 지향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크게 왜곡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나와 있는 기억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달랐던 많은 일들이 있죠. 원래 기억은 사실상 좀 더 흥미진진한 서사에 맞추어서 변질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어내는 이야기들, 작화, 컨파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은 느려지는데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앞다투어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의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또 서로 무관한 요소들을 결합한 일인데도 마음속에는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아로새긴 사건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다중흔적 이론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기억 흔적을 많이 만들면 잘 기억한다. 기억 체계가 여러 가지더라도 제어 과정은 해마가 관여하지 않아도 뇌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억은 원래 경험에 관여했던 바로 그 세포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옛 사건들은 반복이나 회상을 통해 기억 흔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바로 사용하고 재현할수록 뇌 활동성과 기억력이 향상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수동적인 학습은 안 되는 거죠.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여러 번 그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화와 뇌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뇌 용적이 감소하며 위축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또 노화가 되면 뇌의 용적과 중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피질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바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방해를 받게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꾸 옆길로 새게 되죠. 기억 저장과 인출의 역할을 하는 해마와 내축두엽 기능도 나이가 들면 저하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회상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뇌의 축삭돌기 주변을 감싸는 수초 다발은 쇠퇴하고 회백질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면 뇌의 전기 신호가 불발되고 생각의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굼떠지고 지각과 기억, 의사결정, 운동신경의 전달을 포함한 정신체계와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시작되면 우리는 고유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 방식을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입을 맞추거나 쓰다듬는 행위, 음악,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면 나는 나라는 강력한 느낌을 선사하게 되고 신경회로를 깨우고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위한 전략,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신경 다발을 감싸는 수초의 80%가 지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식이지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방질이 풍부한 생선과 비타민 B12의 충분한 섭취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뇌에도 분명히 신경 가소성이 있고 신경 재배성과 적응이라는 위협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 든 뇌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신경 가소성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 중 하나는 젊을 때 손재주를 익히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 다음 좋은 방법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책의 아주 일부분만을 공유해 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그런 건지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서 참 도움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